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짚어보고요. 시장 이슈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예, 지난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일단은 약세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죠. 시장 내 이렇다 할 모멘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채 사실상 트럼프 정부에 대한 다소간의 좀 신뢰 부족, 신뢰가 다소간 좀 둔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실질적으로 1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미국에서도 진행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희비가 교차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대외적인 상황 속 특히나 미국 쪽으로부터 불어오는 어떤 그 이슈 내지는 이벤트에 대한 소식은 다소간 좀 뜸한 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유로존 특히나 프랑스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진행 한창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밤 어제 같은 경우 12시 정도까지 TV 대선 토론회, 한층 한껏 그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실질적으로 각 후보 간, 서로 간의, 그 공약을 놓고서, 현실성 여부에 대한 서로 간의 줄다리기, 나타났었던 건 사실이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에도, 다소한 선거 공약에 따른, 업종별, 관심, 여부, 계속해서 시장 내 나타날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점. 특히나 최근 들어서 불러져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주자들의 이야기, 특히나 통신법과 관련된 부분들. 소위 말하는, 기본 요금제 폐지랄지, 전반적인 데이터 요금제 어떤 그 폐지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약, 한참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내 실질적인 노이즈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각 업종별 소위 말하는 정부의 규제 쪽이 정부의 규제가 과연 완화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좀 강화 쪽으로 가는 것인지 일단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은 산업별 규제 완화 쪽을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규제 완화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각종 그 조세와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 내지는 전망 분명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공약은 공약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들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 부분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선 주자들의 공약 부분, 현실성 여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다소간 좀 심각한 판단, 좀 깊은 판단, 냉정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선 전국이 진행되고 있고요. 유로존에서는 특히나 프랑스에 대한 대선 전국, 특히나 좀 매우 심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프랑스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대통령 선거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투표 그리고 결선 투표. 1차 투표는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어떤 경쟁 후보들이, 그 선거에, 경쟁에 나서게 되고요. 1차 투표의 마감, 1차 투표의 결과를 놓고 한 명이 과반수 득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되지만 과반수 득표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1위와 2위 득표를 한 두 사람을 놓고 다시금 5월 7일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를 놓고 실질적으로 프랑스 내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 그 변화,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안철수 후보의 그 지지율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과 마찬가지로 유로존, 프랑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대선 역시 예측 불허의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전망, 우세하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드려보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 유로화의 방향성, 유로화와 엔화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관심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 먼저 좀 드려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크롱 후보를 비롯한 3강 체제가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마크롱, 르펜, 멜랑숑, 3자 체제. 결국은 과연 멜랑숑이 지금 현재 지지율 35%를 유지하면서 제1위 1위에 대한 전망치 우세하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마크롱 후보가 만약에 과반 득표를 못하게 된다라면 결선 투표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결선 투표에 간다라면 르펜 혹은 멜랑숑,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선 투표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그러면 거꾸로 멜랑숑의 마크롱의 지지 세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 채 르펜과 멜랑숑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올라가게 되면 서로
지금 1차 투표에서는 서로 경쟁을 했던 어떤 그 세력들이 2차 투표에 가서는 연합군을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실제로 마크롱이 설사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30% 이상의 득표를 한다 할지라도 과연 대통령으로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이다. 역대 과거 60년간 살펴봤더니 5차례 이상 1차 투표에서 1위를 했던 후보가 2차 투표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5번 이상 나왔었다라는 그런 경험치를 근거로 봤을 때 이 변동성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여기서 이 변동성을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 바로 이렇습니다. 프랑스, 독일의 영국의 이은, 프랑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부분. 소위 말하는 그 우세력, 르펜 내지는 멜랑숑.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유로존 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게 점쳐지면서 소위 말하는 프렉시트의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파퓰리즘 형태도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자국 이익 최우선주의가 아마도 시장 내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미국도 자국 최우선주의, 중국도 자국 최우선주의, 영국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프랑스까지.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 실업률이 10%가 넘어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유로존에 있는 선진국들과는 조금은 좀 다른. 독일의 실업률이 3.5%니까요. 프랑스의 실업률 10%는 상당 부분 큰, 높은,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내지는 불만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형태의 움직임들이 그동안 보여왔었다. 이를 타파하려는 소위 말하는 변화, 혁신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높아졌고요. 이에 대한 가장 큰 부분은 결국은 유로존의 탈퇴 가능성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 그 바로 앞서서 1년 전 그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라는 소위 말하는 유로존으로부터 탈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프랑스에서 진행이 된다라면 아마도 글로벌 금융시장 다소간 좀 그 변동성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꼭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이 부분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금융시장 중에서 환율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화의 움직임, 유로화와 엔화 간의 서로 간의 환율 움직임, 그리고 유로화와 미국 달러 간의 환율 움직임. 특히나 최근 들어서 안전자산의 최선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일본계 자금들. 일본계 자금들이 프랑스로부터 그리고 유로존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 결국 그만큼 프랑스의 지금 정치 상황이 지금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것 뒷받침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 결국 미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프랑스 유로존까지 지금 펼쳐나가는 소위 말하는 대선 전국의 변화 양상. 이 부분은 우리나라 5월 9일에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소간 증권시장의 전체적인 변화 가능성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거죠. 수출과 내수. 수출이 상당 부분 긍정적이다. 하지만 내수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내수도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내수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리게 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내수 관련주와 그리고 중소형 IT주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점. 최근 들어서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이 조금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시장은 더 호의적으로 코스닥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결국은 경기민감 수출주보다는 당분간은 일단 내수 관련주 그리고 IT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아울러서요, 그 환율 시장에 대한 관심 분명히 계속해서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아울러서 드립니다.